예, 기획재정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부의 하나의 부처고 재정을 총괄 담당하는 재정당국이라고 부르는 부처고 예산정책처는 국회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예를 들면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은 국회의원님들의 심사를 돕기 위해서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입법부하고 행정부에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은 알기 쉽겠죠. 예산이라는 그 그릇 속에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의 예산으로 할 때는 기금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계산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계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예산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하면은 그 중에서 괜찮은 사업들은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뭐 예산 편성 방식을 국민 참여 예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추가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뭐 방역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마이너스 성장의 뭐 폭이라든지 아니면 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괜찮다. 성적표가 그래도 나쁜 중에도 우리 성적표는 좀 괜찮게 나올 거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떤 뭐 감염병이라 그러죠. 이 감염병에 대해서 과학기술 쪽에서 좀 대응할 수 있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전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었다. 그게 이제 하나의 R&D 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올해부터 5년간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5년간 76조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거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죠.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업계에서 이렇게 꼽고 있는 게 바이오 헬스, 뭐 AI, 빅데이터, 미래 자동차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이제 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연구개발 예산. 왜냐하면 작년에 7월 달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반도체 소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우리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연구개발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소재나 부품, 장비를 자력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그 수입처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이제 수입 다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게 현재의 큰 정부 정책이죠. 그런 가운데 소부장 관련된 핵심 원천기술 연구 이런 쪽의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게 크게 보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 중에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과거에 뭐 조금 전에는 4.4%대 초반에서 지금은 4%대 후반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이게 하나의 큰 특징이라 그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보통 연구개발을 하고 나면 특히 과학기술에서는 논문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그 논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 국제 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비해서 좋은 논문들이 많이 생산이 됐다. 높은 평가를 받는 특허는 미국의 특허청, EU의 특허청, 일본의 특허청, 이 세 개 나라 권역의 특허청에 동시에 특허가 등록이 되는 경우를
과학기술계에서는 삼극 특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삼극 특허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 같은 특허라도 굉장히 레벨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삼극 특허로 등록된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몇 가지만 봐도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난 긍정적인 뭐 결과가 아닌가 그죠? 그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하고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 연구개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있죠. 비율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비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지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비중만 갖고 또 따질 수는 없죠. 전체 그러면은 R&D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있죠. 세계 이 많은 나라들 중에 금액 면에서도 5위, 그러니까 비율 면에서는 1위고 금액 면에서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죠?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예를 들면 연구개발 예산을 그만큼 쓰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온 밑바탕 아닌가. 특례는 본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과학기술에 관련된 예산은 과기정통부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주된 작업을 하는 거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큰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에서도 R&D 관계되는 사업은 기재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투 트랙이라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 경로로 현재의 재정이 좀 운용이 되고 있는 게 큰 특징이고 그 부분은 결국 과학기술 쪽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좀 많이 고려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쪽에서는 자율성이나 신축성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장이 됐었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나 요구가 또 있는 반면에 돈은 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이 쓰이는 거니까 좀 더 철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말하자면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이 겹치는 중에 조금씩 문제 같은 게 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뭔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고 고쳐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담당하는 정부 부처나 또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가상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질문들이 들어오면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그 적절하게 정부 부서나 기관에다가 문의를 해서 대신 빨리빨리 답변을 받아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말 하나하나 어떤 영수증을 이게 첨부해야 되는 게 맞는지, 밥값은 뭐 얼마를 써야 맞는 건지, 회의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다면은 뭐 어떻게 이제 증빙 서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전체 R&D 예산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주 실무적으로 정말 예산 하나하나 집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해 나간다면은 좀 더 크게 전체 R&D에도 좀 알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죠. 사무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나라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R&D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왔고 늘려왔다. 그럼 그만큼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기대도 크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정부의 귀한 재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예를 들면은 적극적으로 그죠. 그 돈
돈이 투자된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한테 피드백이 되는 게 좋겠다. 나라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어려움,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조금 책임감 있게 연구 개발에 노력하시면은 어떤 좋은 결과,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게 다시 우리 경제를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60년 이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 또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 과학기술인들께서 좀 더 말하자면 높은 차원의 역할을 해주시면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